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62.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여자라고들 합니다. 맞아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학 문턱 한 번 못 가봤지만 이 악물고 장사에서 강북구에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올렸으니까요. 1층에서는 제 이름을 건 정숙인의 속곰탕을 하고 2층, 3층은 셀을 줬습니다. 29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정말이지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곰탕집 주방의 뜨거운 김 속에서 제 청춘이 다 젖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네요.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이 부끄럽지 않았던 건 오직 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 민혁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자식 중에도 유난히 마음이 가고 유난히 빛이 나는 자식이 있다는 거. 제게는 민혁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쩜 그리 똘똘하고 잘생겼는지. 민혁이가 엄마 나 1등 먹었어 하고 상장을 들고 뛰어올 때면 하루 종일 솥단지 앞에서 땀 흘린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반면에 제 딸 민지는 그냥 민지였습니다. 늘 오빠 그늘에 가려져서 조용하고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고 상장을 받아온 적도 그렇다고 속을 썩인 적도 없는 그냥 물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죠. 저는 민지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민지야, 넌 왜 오빠 밥만 못 따라가니? 계집애가 좀 싹싹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아이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을까요? 그렇게 민혁이는 제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S대학에 척 붙었을 땐 제가 가게 손님들한테 한 달 내내 곰탕을 공짜로 돌렸습니다. 그놈이 제 자부심이었고 제 인생의 훈장이었으니까요. 반면 민지는 겨우 지방대학 회계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하고는 꼬박꼬박 시험 공부를 하더니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못마땅했어요. 기껏 한다는 게 고작 세무사냐? 내 오빠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일 큰일을 준비하는데. 민지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몇 년 전 민혁이가 유학파 엘리트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제 인생은 정말 활용점정을 찍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어쩜 그렇게 예쁘고 싹싹한지. 어머님 존경해요. 어머님처럼 멋진 분 밑에서 민혁 씨 같은 남자가 나왔죠. 입에 꿀을 발랐어요. 매달 제 가게에 와서 어머님 이건 요즘 유행하는 신상이에요 하며 명품 스카프며 가방을 척척 안겨주는데 제가 민지한테서는 한 번도 못 받아본 호사였죠. 저는 며느리에게 홀딱 빠졌습니다. 민지가 가끔 와서 가게 장부를 봐주겠다고 하면 됐다. 내 오빠가 다 알아서 관리해 줄 거다.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해 하고 쌀쌀맞게 돌려보냈죠. 그때마다 민지가 짓던 그 쓸쓸한 표정을 저는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완벽한 아들 부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민혁이와 서윤이가 아주 비싼 한우 세트를 사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사업을 하나 구상했어요. 민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 뜨는 시니어 IT 케어 사업이에요. 어머님처럼 성공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이죠. 이거 대박 납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S대 나온 제 아들이 대박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힘든 곰탕집 일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이 건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은 이제 회장님 소리 들으시면서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우면 되니? 제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투자를 받으려는데 담보가 조금 부족해요. 어머님, 이 건물이 딱인데. 뭐? 건물을? 30년 제 피땀이 어린 건물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며느리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머님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잠깐 명의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왜 넘보겠어요. 다 어머님 더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마침 가게에 들른 민지가 그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게 어딨어? 오빠 제정신이야? 저는 민지가 제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내 오빠가 하는 일이야. 넌 빠져. 엄마. 오빠 저번에 나한테도 와서 돈 빌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회사 이름으로 대출도 안 나온대. 민혁이는 당황한 듯 민지를 윽박질렀습니다. 야, 강민지. 내가 뭔데? 엄마 쟤 그냥 나 질투해서 저러는 거야. 제 말 듣지 마. 저는 당연히 아들 편이었습니다. 민지 너 당장 안 나가? 내 오빠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아주. 저는 민지의 등을 떠밀어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문 밖에서 민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가 내민 서류 어딘가에 제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정확히는 근저당 설정 동의서였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부부는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님 기력 달리실까봐 제가 특별히 지어왔어요 라며 검은 빛이 도는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이거 마시고 힘내셔서 저희랑 오래오래 회장님 노릇 하셔야죠. 저는 그 정성이 고마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꼬박꼬박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약을 마신 날이면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가게 일에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곰탕솥을 새까맣게 태우고 단골 손님 얼굴을 못 알아보고 누구시죠?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손님에게 곰탕을 내어 가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펄펄 끓는 뚝배기를 쏟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어머 사장님, 왜 이러세요 요즘? 정신 좀 차리세요. 손님의 핀잔에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아, 이게 늙는 건가? 내가 벌써 치매가 오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아들 부부는 더욱더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엄마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들은 저를 환자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조차 제가 정말 아픈 것 같다고 믿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셔야 해요. 지난번에 서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오늘 꼭 가셔서 도장 찍으셔야 한대요. 무슨 도장? 아유, 가보시면 알아요. 중요한 거래처 투자 건이라서요. 어머님, 이것만 마시고 가시죠. 며느리는 어김없이 그 검은 한약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완전히 정신을 놓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죠. 은행 VIP룸에 도착하니 민혁이와 양복 입은 은행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해. 민혁이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서류의 글씨가 개미떼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아무런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VIP룸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지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찍지 마. 민지가 제 손에 들린 펜을 세차게 쳐냈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강민지, 내가 여길 어쩐 일이야? 경비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민혁이가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부축하고 있던 며느리를 밀쳐내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오빠가 엄마 건물 통째로 대출받아서 자기 빚 갚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담보 대출이 아니라 매매 계약 직전의 근저당 설정이라고. 뭐라고? 오빠 회사 망했어. 유학파 며느리? 다 거짓말이야. 둘이서 비트코인인가 뭔가에 손댔다가 5억 원을 날렸다고. 그래서 엄마 건물 팔아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강민지 너 인연이. 민혁이가 민지의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품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제게 가져오던 그 한약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엄마가 요즘 왜 그렇게 몽롱했는지 알아? 여기. 수면 유도제랑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었어. 내가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민지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니 어쩌면 그건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수면 유도제, 신경안정제. 매일 아침 어머님 기력 찾으세요 하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해라며 걱정하던 아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를 제 어미를 약에 취하게 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며 제 아들이라는 그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며느리 서윤이를 쏘아보더군요. 서윤아 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며. 그러자 며느리가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가? 이 일은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당신이 엄마 건물 팔아서 빚 갚자며. 나는 그냥 당신 말 따른 것뿐이야. 이 마마보이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고 뜯는 모습은 차라리 한편이 추악한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약기운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민혁이의 뺨을 제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짝! 은행 VIP 룸에 울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30년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민혁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 어미한테. 민혁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나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제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민지가 울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깼어? 민지야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민지는 그저 제 손등에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지옥보다 참혹했습니다. 딸 민지는 처음부터 아들 부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세무사인 민지의 눈에 민혁이가 벌인다는 사업은 처음부터 장부도 없는 유령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민혁이의 뒤를 캤습니다. 민혁이는 S대를 나왔다는 간판으로 겨우 들어간 대기업을 1년도 못 버티고 때려치웠더군요. 그리고는 며느리 서윤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주식, 선물에 빠져 제 이름과 가게 이름을 팔아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겁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5억 원이 넘었고 갚을 길이 없자 제 건물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유학파 경력도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약물에 취하게 해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만들고 은행에서 마지막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뒤 그 길로 저를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정신병원에 쳐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아 빚을 갚고 해외로 도망치려 했던 거죠. 제가 평생을 바쳐 닦고 조이며 빛을 냈던 그 보석은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였습니다. 그 가짜 보석이 제 심장을 꿰뚫으려 했던 겁니다. 민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늘 무시하고 구박했던 내 딸 민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병실에 갇혀 제 이름 석자도 잊어버린 채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며느리가 매일 가져오는 한약에 의심을 품고 제가 마시다 남긴 것을 몰래 가져가 성분 검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까지 저를 미행했던 거고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민혁이와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풀려나 엉망이 된 몰골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저는 민혁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 제 희망이자 제 삶의 이유였던 아들. 민혁아, 일어나라. 엄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리고 너는 나 같은 어미 둔 적 없는 거다.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오빠하고 올케 상해미수 및 사기, 존속, 재산 편취. 미수 내가 아는 법적 용어 다 동원해서 싹 다 고소해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신용을 했고 민혁이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대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내가 내 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어떻게 내가 내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날부로 저는 민혁이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제 자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미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제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으로 된 보험 적금 싹 다 해지했다. 이 집에도 발 들릴 생각 말고 내 눈에도 띄지 마라.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민혁이가 집행유예를 받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빚만 남은 껍데기 남편은 필요 없었겠죠. 민혁이는 지금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S대 나온 귀한 아드님이 말입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옆에는 민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숙인의 소꼼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뜨거운 김을 뿜어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카운터는 민지가 본다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정산 끝났어. 지난달보다 순이익이 15% 늘었네. 그게 다 내 덕이다, 딸아. 저는 민지에게 가게뿐만 아니라 제 건물 관리와 제 모든 통장을 맡겼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왔던 가짜 보석에 눈이 멀어 제 발밑에서 묵묵히 저를 바치고 있던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제 곁을 지켜준 민지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금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혁이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시릴 뿐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의 업보겠지요. 요즘 저는 민지와 함께 저녁마다 곰탕 한 그릇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민지는 오빠와 달리 곰탕에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 딸의 식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근데 나 세무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엄마, 곰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거든. 이거 내가 100년 가게로 만들 거야. 오냐, 내 새끼. 저는 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딸의 보드라운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따뜻합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제 어리석음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제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처럼 아들을 내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품으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